이 송지호기는 지난번에 그 대서양가에 있는 그 찰스톤 시티에서 베테랑스 프레이드 할 때 그때 하나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꽂아놓고 가겠습니다. 이곳은 노스캐롤라이나 가장 남부에 있는 그 애펄라치안 산맥 그곳에 있습니다. 타운 이름은 애쉬빌이에요. 꽤 큰 도시죠. 이곳에서는요 2년 반 전 여름에 여기 왔었어요. 이번에 다시 또 오게 된 것은 내일 모레 글피 한 3일 동안 그 남부 애펄라치안 산맥에 제가 갈 곳이 몇 곳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차례로 다른 곳을 들리면서 남쪽 멕시코만 바닷가에 있는 미시시피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그 끝부분, 그곳 뉴 올리언스 재즈의 도시, 그곳까지 갈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요 어느 분이신가 하면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입세 작가 오 헨리 선생이세요. 이분은 여기에도 써있죠. 1862년 세상에 태어나서 1910년 48살의 나이에 맨하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의 조선시대 역사로 하면 강화도령 철종 임금이 죽기 1년 전에 세상을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고종 임금이 왕으로 등극하기 1년 전에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20대 나이에는요 은행원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성격이 좀 다혈질이신 분이 돼서 여러 범죄에도 또 연루가 됐었던 그러한 분이었었어요. 그 은행의 어떤 그 입출금에 관한 그러한 범죄 기록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세상 떠나기 그 전에 좀 뒤늦은 나이에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 나이에 이제 문필가로 발을 디뎠는데 이분이 쓴 소설들은 다 단편 소설이에요. 이렇게 길게 쓴 소설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하면 백치하다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감자, 장마루촌의 이발사, 메밀꽃 필 무렵, 또 발가락이 닮았네, 뭐 이런 단편 소설들이 있잖아요. 저는 단편 소설 위주로 좋아해요. 이렇게 긴 것은 별로 잘 읽지 않습니다. 이분이 쓰신 소설들이 몇백 편이 되는데 거의 그런 짤막한 문맥으로 이루어진 그런 단편 소설들이에요. 그 대하는 소설의 그 작가들을 보면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글을 잘 써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짧은 그 페이지에 그 모든 스토리를 거기서 다 전개시키고 귀결 짓는 그러한 재주들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이 길면 막 머리가 복잡하고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단편 소설들의 특징, 시작과 끝이 명료하다. 그리고 그 짧은
그 스토리에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나열돼서 끝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그러한 그러니까 유명 대작 그 영화 같은 그 영화들이 뭐 1시간 반, 2시간, 3시간 정도의 분량의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영화들이 뭐 배너, 내일을 향해 쏴라, 쉽게 뭐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막 그런 영화들처럼 이분의 소설이 그렇게 전개가 돼가는 그 과정이 아주 심오하게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그 버린 책들이 많아요. 한번 읽어보겠다고 샀다가 버린 소설 제가 기억하는 것만도 여러 군데입니다. 그 셰익스피어의 햄릿 뭐 이렇게 두꺼우니까 그래서 그거를 몇십 페이지는 읽었는데 도저히 뭐 이해도 안 되고 별 흥미도 없고 그래서 그 집어 던지고 그리고 그 나중에 또 산 것이 히틀러의 전기를 쓴 게 있었어요.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그것을 또 어렵게 또 사가지고 옛날에 제가 서울에 장이동에 있을 때요. 그래서 그것도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때쯤엔가 그 패트릭 와이트라고 하는 분이 오스트레일리아 태생인 것 같았어요. 그 기억에. 그분이 그때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책도 사서 읽다가 저 지루해. 그래서 그거 집어 던지고 그리고 뭐 제대로 이제 읽은 책들은 뭐 테스, 안내 일기 그리고 뭐 한국의 소설 낙엽 뭐 이어령 선생의 흙 속의 저 바람 속에 뭐 그러한 책들 중편 소설 정도 되는 그러한 분량들은 잘 읽어요. 단편을 가장 많이 읽지만 단편은 한국에서 나와 있는 소설은 아마 다 읽은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그냥 줄줄이 다 꿰고 있죠. 왜냐면 일단 짧으니까. 그리고 그 소설 내용이 흥미진진해서 그렇게 잘 읽습니다. 이분이 쓴 그 마지막 입세의 내용은 간략해요. 그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전개된 그런 스토리입니다. 맨하탄 그 남부에 있는 걔가 지금 그 NYU 그 대학교 바로 그 아랫부분 그리고 사우스 하우스턴 그 스트리트 윗부분 그러니까 소호 윗부분 그 사이가 그게 그리니치 빌리지인데 옛날에는 그것이 이 가난한 무명 화가들 또 무명 예술인들의 거주지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그랬었죠. 근데 한 25년 전 그 정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무명 화가들이 모여서 예술의 거리를 형성이 되니까 그곳에 뭐 카페테리아 뭐 옛날부터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200년 전, 뭐 100년 전서부터도 이 오헨리 선생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거기는 무명 그 예술인들의 거주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술인들의 거리라고 하는 그 소문이 나고 뭐 등등 해서 그러한 명성이 생기니까 그곳에 수많은 부자들이 몰려와서 집을 자꾸 사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부동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의 그 협작도 좀 있었겠죠. 그래서 집값이 자꾸 올라가고 거주비가 올라가니까 이 뭐 가난한 화가들이 거기서 거주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뭐 그림 그려서 팔리지도 않는 거 들고 다니면서 팔고 그 소호 그 창고 같은 데 얻어서 화랑이라고 그냥 그림 몇 개 걸어놓고 팔고 그랬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쓴 그 마지막 입세의 그 소설 내용은 그때에 1905년도에 쓴 책이에요. 마지막 입세가.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전개된 내용은 뭐냐 하면 그 그리니치 빌리지에 살고 있는 무명의 여성 화가가 폐렴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상에서 누워서 죽는 날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보이는 그 뜰 벽 저쪽에 담쟁이 넝쿨이 있었어요. 그 담쟁이 넝쿨에 그 낙엽이 잎사귀가 이제 몇 개가 붙어 있었는데 춥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때에 그 여성 화가가 생각하기를 저 나뭇잎이 마지막 것까지 다 이렇게 떨어지면 자기 목숨도 생도 마감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같은 건물에 사는 그 술주정뱅이 무명 노인 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여성 화가의 그 소식을 듣고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야밤에 저 마지막 잎새가 하나가 분명히 떨어질 것인데 그러면 이 여자가 삶의 끈을 놓고 죽음의 길로 가겠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에서 그분이 이 페인트로 그 벽에 나뭇가지가 다 있는 그곳에 나뭇잎을 하나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벽에 그린 거니까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고 조금 멀리 병석에 누워서 있는 그 여성 화가가 볼 때는 이것이 그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착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은 것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소생을 했다 하는 그러한 스토리예요. 그리고 그 술주정뱅이 그 노인 무명 화가는 그 그림을 비바람 치는 곳에서 그리다가 그 폐렴을 얻어서 오히려 그분이 세상을 죽었다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많은 그 부를 읽었어요. 그 문단에 대비하면서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도 벌고 또 뉴욕에서 그 명사로 이름을 날리고 인자들이 돈이 많이 갑자기 생기면 아주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첩지를 해요. 제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가난했을 때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런데 원래가 부자로 살던 사람들은 그런 사례들이 드물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뭐 평소에 살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그 어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집착을 하질 않는데 가난했던 사람 또 대체적으로 좀 서름을 받고 살던 그러한 계층 사람이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면 그 사람들은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거머쥐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사회 생활을 하면서 그 레벨이 그 정도 수준에 이르는 사람뿐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들을 모르고 그들의 삶을 모르니까 친구도 없어요, 그쪽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갑자기 많이 거머쥐면 가장 쉽게 가는 곳이 술집이에요. 그래서 술집에 가면 거긴 뭐 개나 소나 돈만 갖고 오면 다 회장님, 사장님, 오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또 첩질도 제대로 하나요? 그 술집 여자는 뭐 돈만 주면 뭐 다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이 졸부들이 그 쾌락의 길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제 주변에 많아요. 뉴욕시에도 많고 뭐 뉴욕시뿐 아니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몇 달씩 살아본 데가 있으니까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져서 패가 망신하는 사람도 있고 젊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도 첩질하는 것들 많고, 그 부인들 속이고, 이중, 삼중 생활까지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존경하는 오웬리 선생의 그 묘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굉장히 송구하지만, 이분도 그러한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고, 또 여성 편력이 많으셔서, 그 젊은 나이에 47인가 48에 그 간암에 걸리셔서 세상을 떠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셔서 맨하탄 그 29가에 있는 그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고 여기까지 운구돼서 여기에 매장이 되신 분이에요. 왜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그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고향 그 그린빌이 여기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이곳을 택해서 오셨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옆에 있는 분은요, 세라 콜멘스 포터 부인이에요. 1868년에 세상 태어나셔서 90살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묻히셨죠. 그리고 여기 마그렛 포터 세틴, 이분은 오헨리 선생의 따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여기 이렇게 묻히셨고, 여기는 이렇게 그 표석이 사각에 돼 있죠. 여기 이렇게 경계석이 있는데 한 20평 정도 되는 요것이 그 오헨리 선생의 가족 묘지입니다. 제가 날이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여기도 또 이쪽에도 또 볼펜을 갖다 놓으신 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이쪽 여기 있고, 여기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헨리 선생이 그 소설가시니까 여기 이제 방문하신 분들도 그 문학에 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관심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여기를 방문한 기념으로 오헨리 선생님을 그 존경하는 표시로 이렇게 볼펜, 연필 이런 것을 이렇게 갖다가 놓는 곳입니다. 제가 다음에 또 올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이쪽에 뭐 에팔라치안 산맥 1년에 2년에 뭐 그렇게 한 번씩은 꼭 오는 곳이니까, 제가 2013년 아니 그 이전에서부터 왔는데 거의 여기 해마다 한 번씩 왔어요. 작년에도 왔었죠. 재작년에 여기 방문하면서 또 왔었죠. 2014년도에도 왔었죠. 하여튼 뭐 자주 오는데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오면 자주 오는 거지 뭐, 이 대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간략하게 여기 방문 소감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다음에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자꾸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건 나중에 이제 독자들도 많아지면 그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욕에 가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 엘링턴 국립묘지에 있어요. 그 포토맥강 바로 남쪽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가서 제가 유튜브를 한 편을 만들 그 생각을 했는데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까지도 막 비가 며칠 동안 계속 내렸어요. 또 막 너무 심하게 내리더라고. 어저께는
여기 내려오는데 막 눈폭풍까지 막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빨라치안 산맥 이제 넘어서 여기를 이제 왔는데, 하여튼 뭐 이런저런 등등의 사연이 있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그 묘지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그 게티스버그 남북 전쟁의 격전지, 요번에 거기는 이제 거쳐서 박물관에만 잠시 들려서 비바람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동영상 뭐 이런 것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다시 시작을 하면서 뉴올리언스까지 가야 됩니다.